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망보험을 팔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망보험을 팔고 싶어 하시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망보험이 되게 재밌는 게 팔아야겠다 다짐을 해도, 그리고 그 10이 올라와도 정말 신기하게 하룻밤 자고 나면 또는 며칠 지나면 그 10이 떨어지는 정말 신기한 상품이에요. 특히나 고객을 대면하기 잠깐 전만 하더라도 뭔가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대면하고 나면 그 세일즈 파워가 자꾸 떨어지는 참 이상한 상품이죠. 근데 이것을 잘 팔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팔지 못할 상품이 없을 것이고, 보험인으로서 이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 자체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업에 대한 확신이 셀프 클로징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이 사망 세일즈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망 세일즈, 이 사망보험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어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정기보험을 판매할 때 이 정기보험의 수당이 낮다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정기보험을 20년 납으로 판매하시게 되면 종신보험 20년 납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수수료가 나옵니다. 제가 지사장 테이블이라서 조금 높긴 하더라도 제가 16만 5천 원짜리 상품을 저번 달에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보니까 시책 포함해서 뭐 한 160만 원, 1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그럼 이거 두 개만 판매해서 한 3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판매하면 300만 원의 소득이 넘는다는 거니까 수당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왜 이 수수료가 낮다는 인식이 박혔냐? 정기보험 보험료가 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 2만원, 3만원 이벤트 상품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7, 8만원 정도로 정기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5만원부터 뭐 40만원까지 이렇게 정기보험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10년 납으로 판매해서 수수료가 낮을 수 있는 리스크를 이 정기보험 20년 납 상품으로 판매하면 수수료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 세일즈의 첫 번째 오해인 정기보험은 수수료가 낮다라는 측면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객님들이 사망보험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본전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종특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실손보험이라든지 진단비 같은 것들을 고객들이 원하고, 사망보험은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우리 설계사들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을 대면하고 사망 세일즈를 할 때 이런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안을 하면 의외로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거 안다 정도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지만 다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니즈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 영업인의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들이 사망보험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신보험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 우리가 사망보험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한들 그 상품을 판매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뭐 가령 복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절대 당첨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당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 세일즈를 할 때 고객들한테 제안한다고 상품이 다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망보험을 많이 팔려고 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다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상품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영영 못 파는 상품인데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팔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는 고객들이 사망보험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수수료가 낮다, 고객들은 사망을 싫어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풀고 이제는 사망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망보험 세일즈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객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리고 난 병 걸리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면 나는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까 그냥 뭐 병 걸리면 죽을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들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녀들과 배우자분이 좀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게끔 현세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더 좋은 라이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유고했을 때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먼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또는 나는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에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마무리를 짓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다가가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분에게 현세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유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가족들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생각은 그냥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고객님께서 진짜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현세에서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죽고 나서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삶은 의외로 더 평탄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윤택하고 더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철학적인 얘기에서도 나온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로 고객님들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언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죽음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종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망 사례라든지 유고하고 나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시청하시게 되면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준비를 꼭 해야 정말 사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 정말 죽고 나서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만큼은 공공을 겪지 않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라고 갈 수 있구나 라는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저는 고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대 보험을 모두가 아까워하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국민건강보험료 많이 나가는 거 의미도 없게 느껴지고,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어있는 그 연금, 국민연금 나중에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이 4대 보험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전 물어봐요. 4대 보험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 아깝다고 해요. 그죠? 다 아깝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멘트를 던져봐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 4대 보험 너무 아깝지만 이 4대 보험 내고 있는 총 금액의 10% 정도가 더 인상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화나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도 비슷한데? 그럼 다 화난다고 하죠. 근데 그 10% 인상되는 대신 없던 게 하나 생긴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혹시 모를 사고로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유고하시게 될 경우에 가족에게 5억 상당이 되는 집을 한 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국가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마음이 좀 안정적이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많이 내는 거 10% 더 낸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고객님. 제가 만약에 힘이 있어서 어떤 나라를 주무를 수 있고 이러면 제가 그 제도를 바로 적용시켜서 10% 인상하고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겠다, 5억 상당의 집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런 힘은 없어서 그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 10% 되는 돈을 빼서 보험으로 그 5억 상당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그 10% 사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게 생각 드시고 뭔가 신뢰가 안 가시겠지만 조금만 테두리를 벗어나셔서 그냥 4대 보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대 보험에 내가 유고했을 때 가족들에게 5억 상당의 집을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고객들이 납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 이 사망 세일즈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세일즈가 즐거워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더군다나 요즘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암내심장 세일즈 좋죠. 고객님들이 이미 알고 있고 설명도 너무 쉽게 문서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I60부터 69까지 이 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을 설명할 때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이 끝나고 그냥 계약을 넣고 이 정도라면 이 사망은 사망보험금 얼마 들어가 있는 거 보고 가입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고객이 겪게 될 미래, 그리고 가장이 없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족의 리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슬픔은 슬픔이지만 가족들이 다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말을 하는 그 과정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망 세일즈를 한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기본 세일즈들이 좀 재미가 없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많이 한번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편에 3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화법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